안녕하세요. 범성공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는데,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인기가 없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 이거 IT 씬 이런 거에 너무 부러운데, 처음에 이제 인트로로 인사드릴 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을 시작을 하면, 전반적인 테마를 볼 때 이제 아이폰 테마가 강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삼성 SDI 급등 때문이라서 2차전지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는 2차전지가 대반전을 이뤘다. 전고체 2차전지 LFP, 2차전지 장비, 리튬, 전기차까지 2차전지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게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어요. 삼성 SDI가 지름 46mm, 그래서 46파이라고 하는데 46mm 배터리 4개 라인업을 세우겠다. 요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기사랑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라고 배터리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래서 27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것도 이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2차전지가 좋았다는 게 드러나고 2차전지 관련주로서 한농화성, 미래컴퍼니, TSI, 원준 2차전지 장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전고체나 46파이 관련된 그 투자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 SDI 장비 업체들이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서술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약세 테마를 보면 초전도체가 좀 약세를 보였고,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가 좀 안 좋았어요. 엔비디아, HBM 이런 반도체들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AI 서버 관련돼서 수요가 늘을 거로 봤던 전력 기자재 쪽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HBM 쪽, 인텍플러스, DIT, 이오테크니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고, 오늘 반도체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뭐 여전히 크게 늘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2일 연속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요게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이제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면 대형주는 약세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강했다. 그리고 대형주가 0.4% 오르면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 반면에 이제 중형주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비중이 50% 한참 밑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거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대형주만 좀 좋았다. 수급이 외국인이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여기 좀 특이한 포인트고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이 이렇게 좀 있었죠. 약간이지만 순매수한 업종이 보험과 금융, 철강 쪽에서 이제 순매도지만 이 세 개 업종이 강했는데 요 특징을 보면 저 PBR이라는 거예요. 보험업과 금융업. 그러니까 저 PBR 주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붙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의료 종류가 전기가스, 음식료 같은 업종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가스 좋았는데 한전과 뭐 가스공사 같은 기업들도 좀 부진 안 좋았어요.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음식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료라든가 내수 소비재에 대한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특징적이고. 아까 반도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좋았던 게 또 임플란트였죠. 근데 임플란트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이나 테마,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약간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보험과 금융 같은 이 저PBR 관련주들은 좀 강했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철강금속에서 강한 종목들을 보면 TCC 스틸과 사마알미늄, 여기 2차전지 관련주죠. 여기 좀 강했다. 포스코 홀딩스도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퐁당퐁당이 퐁당 이렇게 지금 7번째 이렇게 퐁당퐁당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죠. 외국인의 순매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기관이 지금 13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냐? 이게 끝나야지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기관이 코스닥을 너무 비워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저 PBR 밸류 정책에서 코스닥 관련된 것도 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코스닥 관련해서 좀 강한 테마가 붙는다 그러면 기간이 지금 너무 비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DR 지표가 바닥을 찍고 전반적으로 바닥 지표가 좀 보이기 시작할 때 요거는 반대의 되돌림과 함께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비중이 굉장히 낮았죠. 상승 업종도 4개밖에 되지 않았고 뭐 1, 2, 3위 업종도 상승 종목 비중이 뭐 50%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상승 업종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이 그렇게 막 전반적으로 뭐 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 급등하는 것도 나오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어제 제가 이제 방반바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이름을 딱 붙이면 항상 좀 약간 꼭지라서,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반도체도 오늘 아까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도 안 좋았어요. 바이오도 굉장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던 방반바가 좀 주춤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크게 악재가 없다 그러면 수급과 함께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시장 상황이 약간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수급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률 상위 종목들이 상당수가 2차 전지 관련주였어요. 이거 여기 유엘에너테코도 그렇고 자이글도 그렇고 동원시스템즈, 한농화성, 미래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SDI가 13% 올랐잖아요. 이거 끝난 거죠 뭐. 삼성 SDI가 이 무거운 28조, 3조 가까이 되는 이 기업이 13%나 올랐으니까 2차 전지가 얼마나 불을 뿜었는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신 EDP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삼성 SDI가 아까 46파이 반도체, 배터리 만든다고 했잖아요. 46파이라고 하는 게 지름인데, 지름은 아시다시피 원을 쓰잖아요, 원. 그러니까 이 46파이 배터리라고 하는 건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는 건 원통 케이스가 필요하잖아요. 이 원통 케이스 만드는 데가 상신 EDP라서 이 상신 EDP가 굉장히 강했고, 밑에 보면 또 기관 수급이 들었던 것 중에 신흥 SEC라고 있거든요. 신흥 SEC가 여기 뚜껑 만드는 회사라서 이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 종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약했고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했던 업종 테마마저도 지금 약세를 보여주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신규로 이제 새롭게 신고가로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뭐 주도하는 업종의 테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런 테마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다. 다만 이제 상승 ECP와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순매수를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반도체 좋았다기보다는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AD 테크놀로지와 에이직랜드예요. 이 회사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인데 에이직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TSMC 밴드라고 TSMC의 디자인 하우스고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는 원래는 TSMC의 디자인 하우스였는데 2019년부터 삼성전자의 DSP,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 업체로 이제 전환된 업체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업체가 왜 올랐냐면 오늘 이제 암 있잖아요, 암.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 IP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디자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설계한다 그러면 모두 설계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IP라고 해서 지적 자산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암인데 암이 신규로 뭐 AI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IP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암이 이 IP를 판매하기 위해서 IP를 판매하면 당연히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제조사를 이어주는 디자인 솔루션 회사가 있고 그리고 암이 있잖아요. 이 네 개의 회사를 이제 연결하는 그 반도체 암의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연합체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연합체에 삼성전자와 에이징랜드가 신규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이 DSP인 AD 테크놀로지가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TSMC의 그 반대지만 어쨌거나 이 에이징랜드도 신규로 들어가면서 이 두 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내일도 DSP 관련된,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로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의 이제 그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순매수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하락 종목이 6개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렇게 중요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모나 뭐 투신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도체를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다. 이런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수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던 AD 테크놀로지는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다. 요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DR을 말씀을 드리면, ADR이 코스닥은 이제 70대로 들어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80까지 떨어졌고, 이게 이제 지수가 크게 급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ADR 지표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이 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70 밑으로 오거나 70 정도까지 딱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닥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침 또 21선과 맞닿은 자리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7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뭐 21선, 뭐 아니라도 91선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반등이 나올 때 기관들이 코스닥을 너무 비현하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중소형주가 안 되니까 포기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중소형주에 대한 스터디를 조금 해놔도 오히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저 PBR 쪽으로 기관들이 많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쪽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진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장에 대한 리뷰는 뭐 여기서 마치고요. 모닝 브리프는 제가 해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제가 너무 늦게 영상을 올려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다른 형태의 영상을 한번 또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